그럼 초사비 간식은 아니고요. 오늘 음식은 오늘 22만 시간 안녕하세요. 내일도 오시면 돼요. 오늘까지 됐었는데 막상 하려니까 다시 안 되네요. 그 동공학 카페에서 제 쪽지로 이렇게 해갖고 네, 글 보시고 이렇게 또 좋은 글 남겨주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셨잖아요. 그 동공학 카페 글 올린 그 레이디 선이라고 예, 그래서 생각보다 잘생겼죠. 예, 그리고 또 그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좀 너무 어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좀 경험이 없을 것 같아.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뭐하지만은 동안이에요. 동안이고, 네, 제가 40대 중반입니다. 제 딸이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좀 있으면 이제 중학교 올라가고 있죠. 아,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이제 고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처음 나오는 게 이제 고입 진학 선택지 유의사항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한 거는 이제 학부모님들이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이제 올라가는 거잖아요. 여기 고등학교 되게 많이 있는데 어느 고등학교가 우리 학생한테 맞을 것인가, 우리 애 성향과 맞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 되게 많이 하세요. 그리고 또 그 중학교 때 그 점수를 가지고 가잖아요. 그 점수를 가지고 어느 학교를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와 우리 학생과 맞는 학교를 갈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좀 올려봤습니다. 예, 넘겨주세요. 예,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은 학부모님들이 이제 막 학교를 찾아보세요. 학교를 찾아보고 여기 점수가 높아, 여기 점수가 낮아, 여기는 빡세, 여기 힘들어. 근데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빨간 책 보시면 됩니다. 네, 빨간 책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자녀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요. 어머님들이 이게 정확히 파악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지만은 정확히 파악을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은 그 내 아이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아이의 얘기를 들어보는 거 맞죠? 그리고 어머님이 여태까지 아이를 보셨던 거를 생각하셔도 맞습니다. 근데 더 정확한 거는 학교를 가서 그 선생님한테 여쭤보면은 선생님은 수많은 아이를 가르치잖아요. 예. 자기 반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교생을 다 가르치잖아요. 알 수가 없어요. 기껏해야 성적만 아는 거지. 아니면 정말 최상위권 애들만 알지. 내 아이에 대해서 내 아이가 최상위권 아니면 잘 몰라요. 이런 거 모르는데 뭐 애의 성향을 어떻게 합니까? 그나마 잘할 수 있는 거는 학원 선생님. 학원 선생님. 학원 선생님은 그래도 정해진 인원이 있고 그 애들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되게 열심히 하시잖아요. 네. 그 애의 성향을 파악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시는데 상담도 많이 하시고 화도 내시고 그래서 학생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학원 선생님한테 상담을 신층 상담을 받아보는 게 맞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수학 선생님이니까 수학에 대해서 이제 중학생인데 얼마나 애가 수학을 잘할 것인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얼마나 경쟁력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려면은 일단은 현행이 탄탄하는 건 기본입니다. 기본이에요. 기본이고 그 다음에 선행이 얼마나 잘 진행되어 있는지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학은 선행이 필수라고 제가 단언을 합니다. 정말로 그 이유에 대해서 살짝 말씀드릴게요. 수학은 선행이 필수라고 했는데 보면은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중학교 수학은요 손톱깎이 사용법을 가르쳐줘요. 열심히 손톱깎이 사용을 할 수 있다. 고등학교 수학은 네일 아트를 해야 돼요. 언제까지 손톱만 깎고 있을 겁니까? 네일 아트 하려면 손톱도 갈아야 되고 뭐 붙여야 되고 뭐 발라야 되고 많잖아요. 이거를 한다고 이거를 열심히 한다고 이거를 잘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를 보셔야 돼요. 범위를 보셔야 돼요. 네, 범위가 중학교 전 범위 분량 1학년, 2학년, 3학년 전 범위 분량이 딱 뭐냐면 고1 1학기 분량하고 맞먹어요. 오히려 고1 1학기 분량이 더 많습니다. 네. 선행 안 했는데 딱 올라가서 중1, 중2, 중3 때 걸 한 번에 1학기 만에 끝내야 돼요. 가능하냐고요. 어머니를 못 믿으세요. 아니 그게 말이 되냐? 갑자기 그렇게 바뀌냐? 잠깐 넘겨주세요. 보여드릴게요. 이게 안 보여요. 안 보여서 보시면요. 보시면요. 제 2015년 교육 과정입니다. 여기에 있는 게 뭐냐면 중3 1학기거든요. 중3 1학기. 1학기 때 배우는 게 뭐냐면 시계계산, 2차 방정식, 2차 함수 딱 몇 개 배워요. 1학기 또. 중3 때 딱 3개 배워요. 3개 배우는데 중3 1학기 때 3개를 배우는데 여기 보이시죠? 13개입니다. 이게 뭐냐면 고1 1학기예요. 13개.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시계 계산. 다음 시계 연산이 있어요. 2차 방정식. 여기 2차 방정식의 성질 있잖아요. 2차 함수. 2차 함수 그래프 있잖아요. 있는데 훨씬 더 심화돼서 있어요. 그럼 어머니 이거를 배운다고 이게 다져집니까? 아니에요. 선행을 해야 이게 다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 선생님들 특히 아니면 학원 선생님들 또 학원 선생님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도 이게 중학교를 탄탄히 해놔야 고등학교 때 뭐 유리합니다. 잘 됩니다. 교육을 탄탄히 해야 됩니다. 단언컨대 그분은 고등수학 모르시는 분이에요. 자신 없으신 분입니다. 아니에요. 여기를 탄탄히 해야 여기가 다져집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정말 이 차이가 엄청나요. 다시 위로 좀 올라가세요. 예. 그 다음에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이제 성적을 보니까 중학교는 A, B, C 이렇게 나오잖아요. 90점 이상이면 A잖아요. 그럼 내 아이가 90점 이상을 해서 A를 받았어요. 그럼 잘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수학 잘하는구나. 고등학교 올라가 보세요. 몇 등급 나오나? 3등급, 4등급, 심지어 5등급 나옵니다. 그럼 그런 얘기가 있어요. 중학교 때는 애가 공부를 잘했어요.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애가 의욕도 떨어지고 공부를 못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정확히 아셔야 되는 거. 그 중학교 때 성적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등급 나온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A인데 어떻게 3등급, 4등급, 5등급까지 떨어지냐? 다시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잘 보세요. 요번 연도도 출처 학교 알림이에서 뽑아왔습니다. 네. 거짓부랑 없습니다. 잘 보세요. 한백주 수학 평균 75.6고
A 등급 90점 이상 넘은 학생이 33.2%입니다. 33.2%. 청계주 수학평균 81점이고 A 등급끼리 40.9%, 90점 이상이 4.9%. 내 아이가 A 등급 아니면 40.9%. 이게 잘 안 와닿잖아요. 옆으로 갑니다. 고등학교 때 잘 보세요. 내 아이가 33.2%다. 33.2% 어디 있습니까? 23% 미칩니다. 4등급이에요. 심지어 청계 중 40.9%, 내가 청계 중에서 A 등급 중에서 좀 뒤쪽에 있다. 몇 등급까지 떨어지냐? 5등급까지 떨어진다. 40% 아래니까. 5등급이면 학교에서 상담을 할 때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얘 수학 가지고 대학 가기 어렵습니다. 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아이가 A 등급이고 잘하는 줄 아는데 고등학교 올라오면 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또 왜 그래요? 선행이 안 했습니까? 선행이 안 했습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고 싶어도 못 따라갑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정말 심각해요. 그럼 다시 앞으로 한 번 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먹을게요. 너무 질렀나 보다. 저는 지금 감기가 걸려갖고 목이 잠겨갖고 난이도가 보면은 중학교 수학은 대부분 70점대에서 80점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충격을 먹은 게 뭐냐면 90점짜리가 절반 가까이 되는데 평균이 7, 80점이에요. 그러니까 바닥을 깔아주는 학생들이 그렇게 공부 안 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냥 분위기인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는 잘 보세요. 60점대 평균 60점대는 괜찮아요. 50점대 심지어 몇 점 40점대까지 나와요. 요번에 중앙고등학교 학통시험을 봤는데 2학년 학통시험을 봤는데 평균 45점 나왔어요. 근데 제가 시험지를 봤는데 제가 봐도 깜짝 놀랐어요. 수능에도 안 나와. 수능에도 없는 문제. 수능보다 심지어 좀 고등학까지 가르칩니다. 고등학교는요, 제가 아까 제 나이 말씀드렸죠. 고등학교 10년 넘어요. 수능보다 어려워요. 고2 학교 시험이 수능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세상이 좋아져서 환다라는 어플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사진을 찍으면은 그 사진 그 문제를 사진 찍잖아요. 그 밑에 그게 나와요. 출처가 나와요. 그래서 찍어봐서 문제 너무 어려워요. 한 문제는 그러니까 5문제가 어려웠는데 5문제 진짜 어려운데 한 문제는 출처가 없어요. 아예 선생님이 만드셨어요. 나머지 4문제는 모의고사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시험지를 누가 찍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사고나 아니면 과고 굉장히 어려운 학교에서 자기들 못 풀겠는데 출처가 모르니까 환다에 찍어서 보낸 거예요. 그런 문제를 또 응용 심화해서 또 냈더라고요. 근데 놀라셔야 될 게 있습니다. 평균이 45점이고 그렇게 어려운데 90점, 80점대를 맞는 애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이거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려주세요. 내려주시고. 그래서 학생의 상황은 반드시 실질적인 자료를 통해서 비교 대조할 수 있어야 돼요. 생각으로 하면 안 돼요. 느낌으로 하면 안 돼요.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자료는 여기 계신 분은 다 아는 거예요. 내려보세요. 첫 번째는 실질적인 자료는 학교 성적입니다. 학교 성적 뭐 이런 것들을 어디 가서 연구하냐면 학원 가서 연구하세요. 학원 가서 그 주의별로 다 나와 있잖아요. 다 잘 수집했잖아요. 학교 성적 그리고 학원 테스트. 우리 애가 학원 가면 테스트 볼 거 아니에요. 어느 부분을 잘하고 어느 부분을 못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출석 현황 그리고 숙제 성취도 이 2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석 현황은 뭐냐면 그래 아파서 빠질 수 있어요. 뭐해서 빠질 수 있어요. 그게 너무 잦으면 안 되죠. 이유가 너무 많아요. 여기 왔는데 너무 애들이 이유가 많아요. 너무 바빠요. 너무 자주 아파요.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시나요? 예전에 지금 이제 배재고라고 해서 자사고가 있는데 서울에서 꽤 유명한 학교인데 꽤 유명하기 전에 유명해지려고 열심히 했던 시절이 있어요. 그때 배재고에서 가르쳤는데 배재고 정규율등이 저희 반에 있었어요. 근데 얘가 수업을 듣는데 기침을 하는데 이게 소리가 장난이 아니에요.
굴락 굴락 꽉 이런 가슴을 빡 치면서 지금 아닙니다 선생님 왜 계십니다. 그래도 굴락굴락 애들이 점점점 걔한테 떨어져요. 또 폐병 오는 것 같아요. 끝까지 1교시 끝나고 제가 쫓아냈어요. 그럼 당연히 환기시키고 교실을 했죠.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래서 걔한테 물어봤더니 정규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거기는 평균이 30점이에요. 성평균. 몇 점 맞았어요. 어떻게 했니? 문제집을 8권 풀었습니다. 그렇게 한다. 그 8권이 그때 풀었냐고요? 현행할 때 풀었냐고요? 아니에요. 그 전부터 풀어왔던 게 8권. 그럼 현실이 이렇습니다. 이거를 아셔야 돼요. 네. 답답한 거 보면은 이런 걸 학생이 알아야 돼요. 학부모는 그래요. 그렇구나. 자식들은 몰라.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게 그래도 좋겠지만 이 자료를 가지고 학생하고 좀 같이 좀 보세요. 다 볼 필요 없어요. 다 보여주면 또 좋아요. 중요한 것만, 꽂히는 것만 해서 좀 얘기를 좀 하세요.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되게 숙제의 성실도가 되게 중요한 게 보면은 애들이 밀려하는 학생이 되게 많아요. 제때 안 해. 아, 선생님, 내일까지 꼭 해올게요. 꼭 해와요. 그 다음에 또, 아, 선생님, 다음 시간에 꼭 해요. 꼭 해요. 아무나 도움 안 됩니다. 숙제는 그때 배우면 그때 합니다. 반에 반도 들어야 됩니다. 얘랑 똑같이 숙제 다 했는데, 얘랑 똑같이 수업 들었는데, 왜 쟤는 성적이 나고, 왜 나는 성적이 안 났을까? 숙제 성적도 보면 바로 나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체크해야 돼요. 이거 누가 체크해줘요? 학원 선생님이 체크해줘요. 학원에 다 나와 있어요. 기록부에. 저희 기록부 보면은 이게 숙제를 안 했고, 그래 언제 와서 했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게 자주 걸려 있으면 잘못됐잖아요. 그러면 또 학부모하고 그런 거 상담을 하고, 애랑도 얘기하고, 그런 것들을 당당하게 학원에 요구할 수 있어야죠. 비싼 돈으로 학원 다니는 거 당연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다음에 학생과 대학 입시 전략을 같이 기획하고 학교를 선택하라.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 어머님들만 아 그렇구나 이러고 가시는 게 아니라 학생하고 같이 얘기를 하시고 같이 전략을 세우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또 넘기겠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두 가지 케이스를 잡아봤어요. 내 학생이 그러니까 내 학생이라고 내 자녀가 점수대가 어느 정도 나왔어요.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내신 컷이 있잖아요. 이 학교를 가려면 간당간당한 컷이 높은 학교 예를 들어 평점 3만 간당간당한데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학교 가기에는 내 그 컷이 높아서 이 학교도 좀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하면 첫 번째는 내신을 공략하여 컷이 낮은 학교를 가는 거예요. 네, 내신을 잘 받아야 되니까 학생부 종합이나 학생부 교과를 하려면은 내신을 잘 받아야 돼. 일단 내신 잘 받아야 대학 갈 수 있잖아요. 대학 가려고 고등학교 가는 거잖아요. 전략을 짜는 게 고등학교 잘 가려고 전략 짜는 게 아니잖아요. 대학교 잘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신 잘 받을 것인가? 아니면 빡센 학교 가서 애들과 빡세게 공부해서 내신은 안 나와도 수능으로 격파를 보겠다. 이 학교 가면 절반 1등급이더라. 절반 1등급인데? 그러면 절반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중요한 거 뭐냐면 그 결정을 성적을 보고 결정하세요. 아, 내 애가 이 정도 성적이니까 여기가. 그럼 안 돼요. 안 합니다. 뭘 봐야 돼요? 애 성향을 봐야 돼요. 무슨 성향이냐면 이런 거예요. 2년 전에 저한테 배우던 학생이 있어요. 중3인데 되게 열심히 했어요.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려고요. 그 반에서 제일 잘해요. 선행이 안 돼 있어요. 선행이 안 돼 있어요. 근데 걔가 병정부를 가겠다는 거예요. 말렸어요. 말렸는데 가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2년 전에 일단 보시면 돼요. 그때 미간이 났어요. 간 거예요. 가고 나서 빠이빠이해서 왜 그러면 기숙사로 갔습니다. 이게 기숙이 되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6개월 만에 기숙사 통역이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안 빠져도 갔어요. 멘탈이 바닥. 자존감이 완전 꺾였어요. 근데 더 심한 건 뭐냐면 그 반에서 제일 잘했던 애잖아요. 왔는데 그 반에서 제일 못해요. 회복이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수능 정시까지 바라보고 높은 학교를 가려면
거기서 내가 진짜 꼴찌를 하더라도 난 숨을 쉬고 할 거다. 그런 강한 멘탈이 필요해요. 애들 보는 거 아니에요. 내가 와서 내 마음에 열심히 하는 거야. 아니면 내가 지금 그 어느 정도 되니까 실력이 되니까 좀 낮은 학교 가서 열심히 해서 내 실력 능력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은 어머님이 잘하십니다. 친구 좋아하면 안 돼요. 친구 좋아하는 학생은 이렇게 가면 망합니다. 분위기 있어요. 그럼 그 점수 그대로 나옵니다. 인간은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쳐보면 학군 이런 거 따지는 거 저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막상 와보니까 내 자녀를 데리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어디를 어느 위치에 어느 환경이 있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엄청나게 받더라고요. 왜?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거기를 갔는데 거기 낮은 학교니까 나보다 이제 못하고 내가 잘하겠지? 아닙니다. 나 같은 애들 또 많아요. 그 애들은 치열하게 공부하고 주위 안 바라보고 치열하게 공부했으면 공부할 수 있으면 가세요. 근데 그게 아니면 절대 보내면 안 돼요. 그래서 학생의 성적과 반드시 뭐를 파악해요? 성향. 감사합니다. 성향을 정확히 파악해서 결정하라. 그럼 일단은 이제 이런 건 알았는데 학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나름대로 정보를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2동탄대학교 첫 번째 병정. 잠깐만 병정인데 동탄이 수학학원 꿈과 길 수학학원에서 제가 불러본 거예요. 혹시 동고막 앞에 안쌤 아세요? 안쌤? 네. 저 뒤에 계시는데 잠깐 일어나주세요. 저기 잠깐 일어나서 박수 한번 주세요. 제가 이 PPT 만드는데 엄청나게 도움 주신 분이고요. 그리고 한국진로연합회 동탄 센터장이에요. 그래서 교육 비전은 그냥 쭉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병정부는 이런 교육 비전이 있구나. 그다음 입시 실적 현황을 보면은 저도 깜짝 놀랐어요. 대단해. 일단 첫 번째 특수대 해서 경찰대, 카이스트. 근데 지스트, 디지스트는 뭐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카이스트 가야 되는데 스트자 들어가면 과기원이에요. 과학기술. 근데 지스트를 찾아봤어요. 연대보다 높아요. 디지스트도 똑같습니다. 오사카네. 대단. 육사, 공사, 포스텍이 뭔지 아세요? 예전에는 포항공대라고 했었죠. 이 포스텍이 대박인 게 서울 연고대 다 합격한 내신 1점 초반대 학생이 포스텍에 떨어졌어요. 이거 하시죠? 이거 학부모님들 부르세요. 서울대를 붙었는데, 서울대 공대를 붙었는데 포스텍에 떨어져요. 이게 바로 그래요. 건설 학교 있어요. 또 넘겨주세요. 의학계 의대를 7명이나 보냈어요. 학부모님들 보시고 그래 경희대, 한양대, 아주 고시대, 경희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현재 추세는 서울대 공대를 갈래, 지방대 의대를 갈래. 지방대 의대 갑니다. 서울대 7명 붙은 것보다 의학 7명 붙은 게 훨씬 커요. 엄청난 성과예요. 또 그래서 이제 쭉 나오죠. 서울 1은 이제 스카이, 서울 2는 이제 한서성 정도, 그다음에 서울 3은 이제 나머지 대학교, 경기 국공대 특수, 되게 많이 보냈어요. 게다가 50% 합격자의 50% 이상이 서울에서 그것도 이제 이쪽 한서성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동정고만 가면은 대박이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죠. 근데 그 다음 넘겨보겠습니다. 깜짝 놀랄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 학교 알림이 포함인데요. 잘 보세요. 대학 들어갔습니다. 몇 퍼센트? 거기 보시면 이 작게 돼요. 41%. 전문대 들어갔습니다. 몇 퍼센트? 8%. 합쳐서 몇 퍼센트? 49%. 나머지 51% 기회했습니다. 병정고를 들어가면 둘이서 손 붙잡고 들어가면 한 명은 대학을 떨어집니다. 내 애가
봤더니 점점 이러네요. 그러다가 이때는 115 이거는 그거예요. 미달인데 115점 할까? 그냥 한번 넣어본 거예요. 꼴찌로 하니까. 꼴찌가 115지 이게 115가 아니에요. 이때 미달이 됐어요. 그래서 제 학생이 갔다가 멘탈 깨지고 회복이 안 돼서 187. 그럼 이제 막 190, 뭐 195 여기 가면은 뭐부터 봐야 되냐? 일단 수학은 뭐예요? 선행이 되겠나? 선행이 어디까지 되겠나? 얼마나 잘 되겠나? 뭐 A 등급 맞고 중학교 때 100점 맞는 건 그냥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걸 갖고 여기를 보시면 안 됩니다. 총평을 내리자면 공개해주세요. 병정복이 40%가 모의고사 1등급이에요. 40%면 4등급이에요. 40% 아래로 떨어지면 5등급입니다. 내가 1등급이니까 1등급. 모의고사 1등급입니다. 열심히 공부해. 내신은 4등급, 5등급 나와요. 야, 자존감 확 떨어져요. 왜냐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비교하기 때문에 수학 시험 시험 볼 때마다 얘가 확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내신 등급에 연연하지 않는 멘탈이 필요합니다. 아니, 멘탈이 좀 확인해보세요. 근데 애 얘기도 들어보시고 어머님 생각도 좋으시지만 그 학원 선생님한테 여쭤보세요. 학원 선생님 그래도 객관적으로 잘 보시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그다음에 의대 7명이나 보내고 서울 소위말병원에 86명이나 보냈지만 상대적으로 50% 이상이 재수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간의 편차가 되게 심해요. 잘하는 애는 진짜 잘해, 못하는 진짜 못해요. 아예 나버린 거예요. 멘탈이 나가니까 아예 나버린 거예요. 저한테 배우는 고3 병정고가 있습니다. 병정고가 있는데 1학년 것도 못 풀어요. 근데 보니까 특징이 뭐예요? 머리가 나와요. 가르치는 건 되게 잘해요. 근데 공부해놓은 게 없어요. 멘탈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랴부랴 하는데 또 신기한 게 그래도 머리가 좋으니까 저한테 왔을 때 진짜 거짓말이에요. 제가 잘한 게 아니라 8등급이었는데 이번에 10월 모의고사 3등급이 났어요. 성적표를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 있어요. 병적으로 가는 애들이 진짜 그런 애들이 있어요. 있긴 있는데 힘들어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원하는 대학에 안 됐을 경우 얘도 재수하니까 나도 재수한다. 1년 더 해보자. 이런 생각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아시나요? 네, 그 다음 넘어갔습니다. 가장 가까운 중앙고 여기 보시면은 교육부 보시면 되고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이 엄청 많아요. 서울대 일단 2019년도 2명 보냈고요. 나머지는 학교한테 알려달라고 제가 좀 이렇게 얘기해봤는데 절대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설명이 오라고 해요. 대신에 2018년도는 서울대 한 명이면 연대, 고대 막 쫙 꽤 많잖아요. 근데 속으시면 안 되는 게 복수학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그 수시에서 6개까지 쓸 수 있어요. 다 붙었으면 다 올리는 거예요. 여기 있는 애가 여기도 있고 여기 있는 애가 여기도 있고 네, 그거는 좀 아셔야 돼요. 네, 그런 상황. 그래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리고 저는 놀랬던 게 서울대가 2명이나 보냈거든요. 왜 그러냐면 서울대 2명 보낸 게 원수는 대단한 거 그래서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서울대 절반이 과고, 그다음에 외고, 자사고서 절반을 보냅니다. 서울대 절반을. 그리고 나머지 절반에서 그 절반 4분의 1이죠. 4분의 1이 어디서 보냐면 강남 3구에서 보내요. 그 나머지 그 절반에서 또 대부분은 서울에서 갑니다. 그럼 그 나머지에서 2명이나 붙었어요. 대단한 거예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쉽지 않은 겁니다. 정말로. 엄청난 성과예요. 그러니까 지금 학군이 많이 벌어졌어요. 어머님들. 정말 좋으실 때 어머니. 예전에 장난 아니었어요. 장난 아닌 거를 제가 이따 알려드릴게요. 너무 좋아요. 대입 진학률도 59%, 20% 합쳐서 80%. 80%. 이게 좋습니다. 넘기고요. 커트라인이 이게 발목하는 상황인데 커트라인이 계속 뭐하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150. 이쪽 근처에 일반 학교 중에 지났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정말 괜찮은 학생들이 많이 유입되었어요. 그걸 정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평균이 45점인데 90점대를 찍는 애가 있다. 고등학교 때 평균이 45면 애들이 공부를 안 한 게 아니에요. 대학 가야 되는데 정말 눈물나게 공부합니다. 그런데 45점이 나와요. 그런 상황. 45점이 30점대, 20점대 많잖아요.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데서 90점대가 있다고 정말 열심히 합니다. 총평하자면 커트라인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실제로 상당한 수의 아이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어요. 이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3년 전에 중앙고 전교 1등이 수학 3등급을 못 맞췄어요. 전교 1등이 수학 3등급을 못 맞아서 최저를 못 맞춰갖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전교 1등이니까 내신이 잘 돼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최저 등급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아시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고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학 가기 위해서 대입을 알아야 돼요. 대입 전형을 아셔야 돼요. 그냥 막 그런가 보다 이게 아니라 대입 전형을 아셔야 그거에 맞춰서 고등학교를 선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 분들은 시간 되시면 대입 꼭 봐주세요. 대입 전형을 정말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제가 나름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실 수 있게 이런 거구나, 그렇구나. 그럼 그 설명 들으시면 어떤 설명회를 가도 이게 바로바로 알아들 수 있게 그런 설명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능에 굉장히 취약했으나 현재는 1등급도 다소 보여가는 상황이고요. 내신에서 유리한 점수 얻으려고 중요한 거 하다가 큰 코 다칩니다. 빡세요. 내신 빡세요. 하셔야 돼요. 그리고 수학 과목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 심지어 아까 말씀드렸죠? 학동평균이 45점이 나올 정도로 점수 얻기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수학 선생님이잖아요. 전 그런 것까지 파악했어요. 수학 선생님 수투를 내시는 분과 학통을 내시는 분이 있어요. 수투를 내시는 분은 나이가 많이 드신 여기 토박이 선생님, 학통 선생님은 여기 새로 오셨는데 젊으신 선생님. 젊으신 선생님은 열정이 넘쳐요. 애들한테 어려운 문제를 내고 싶어요. 근데 이게 단위수가 있어요. 수학에 단위수가 있어요. 이게 수투는 5단위, 그 다음에 확통은 2단위 이렇게 돼요. 그러면 5단위가 높으니까 5단위에서는 그래도 토박이 선생님 선임이시니까 편하게 내주셨어요. 평균이 그런데도 평균이 59점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네. 그리고 확통은 2단위니까 약간 실험 정신으로 내신 것 같아요. 이건 실험 정신. 어떻게 이렇게 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성향까지 타놓고 있어요. 그래서 수투를 시험 볼 때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확통을 공부할 때 어떻게 그것까지 파악하면서 애들한테 얘기하면서 그렇게 돼야죠. 그런 게 차별하죠. 그런 걸 애들한테 시켜줘야죠.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한 경쟁 속에서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내신도 없고 수능까지도 노려보는 상위권 학생들에게 그렇죠. 네. 그다음 나오죠. 한글 보고요. 교육 기준이 이렇게 되고 이시 실적 현황 보면은 그래도 많이 낮았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붙었어요. 근데 나머지 막 쫙 써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무슨 학교 글자가 많다? 모사학교. 고대 붙은 애가 한 6개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한양대 붙은 애가 또 여기 한 6개 차지하고 많으니까 이게 겹치는 게 많아요. 그래도 예전보다 많이 낮았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대입 진학률도 80% 되고요. 그 다음에 커트라인이 여기 한 번 좀 떨어졌다가 이번에 138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점점점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넘겨주세요. 총평을 하자면 중앙고처럼 커트라인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예전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참 조심스러워졌는데 예전에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수업하는데 그럼 나간대요. 매점 간대요. 이런 이게 말이야. 선생님도 안 좋아.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안 좋다는 거예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고 점차 분위기가 잡혀있고 아직 가까운 중앙고에 비해 실적이 좋아지지만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으로
그다음 이게 뭐죠? 희망. 실적이 왜 좋았을까? 네, 실적이 왜 좋았을까? 희망이 나요. 예, 그래서 거기가 구조가 항아리 구조예요. 위에 조금 이렇게 있고 밑으로 내려와서 볼록해. 예, 밑에 좀 많이 깔아줘. 걔네들까지 끌어올릴 여력은 없어. 위에를 일단 잡자. 그러니까 정말 여기 와서 잘하고 싶다. 그러면 어디 가야 돼요? 희망. 여기 철저하게 관리를 해줍니다. 네, 그래서 실적이 나왔거든요. 실적이 나왔으니까 더 관리를 해주겠죠. 네, 아시겠죠? 내신은 전부 다 많이 올라갔지만 중앙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도 이게 조심스러운 얘기라서 그런데 요번에 이제 수투 시험을 보는데 중앙고 전에 한백고가 먼저 수투 시험을 봤어요. 한백고 시험 보내 시험지를 제가 입수를 했어요. 그래서 타이핑을 쳐갖고 중앙고 시험 보죠. 야, 요거 한백고 시험이다. 봐봐라. 봤어요. 중앙고 시험 70점대, 60점대 막 후반 나왔던 애들인데 한백고 시험을 봤는데 하게 돼요. 80점대 후반이에요. 80점대 했어요. 그럼 어머니들 그러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중앙고 안 가고 한백고 가면 되지 않았냐? 아니에요.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거죠. 한백고 갔었으면은 그렇게 치열하게 공부 안 했죠. 그럼 또 그 점수 나오는 거죠. 그런 차이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신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생각으로 들어온 학생들에게 절대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뭉티 계획대로 공부하는 것을 합니다. 네, 마지막 학교가 어디가 있죠? 네, 차이고를 뽑은 이유는 여기 있어요. 교육 비전이 이렇게 되고 올해 3학년이 상위도 1기 대학 실적이 아직 없어요. 네, 없는 상황이고 커트라인은 2단에다가 이제 배심입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이걸 왜 뽑았을까 생각하시는데 총평에서 말씀드릴게요. 커트라인 116점으로 미달된 정형고를 제외하고는 다른 가지 이 분야부터 그리고 학력적인 부분보다는 여기 그냥 쭉 한번 읽어볼게요. 문화예술지하학교로서 구주에서 특히 미술부문 진점을 두고 있습니다. 방과 후 활동의 경우 5명 이상이면 여러 강사도 교수도 지도합니다. 그리고 차이고는 교장 선생님이 열정이 넘치셔서 학교 설명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자기 양력이 진로 창체 관련 교과서를 편찬도 했고 수원 광교 고등학교에서 교감을 계시다가 차이고 교장으로 오셨는데 광교고도 차이고처럼 신설 고등학교였는데 서울대 합격생도 많이 배출해서 명문으로 끌어올리셨대요. 그 경험을 가지고 차이고 교장으로 와서 한번 해보겠다고 하셨어요. 특히 대학 입학 사정관이 꼭 뽑고 싶은 사람으로 보이도록 생기부 생활기록부를 작성을 해주셔서 학생부 종합점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생기부 작성에 많은 신경을 써준다는 것이 수시에서 제일 비중이 높은 학생부 종합전형 생각 이런 걸 아시려면은 대입전형 하셔야 돼요. 차이고 아주 큰 장점이 아닐까 예상해 봅니다. 까지가 설명회 때 하신 얘기입니다. 설명회다. 그러면 설명회 가시면 이런 얘기를 들으죠. 아, 그렇구나. 여기 가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차이고 애들한테 직접 물어봤습니다. 일단 차이고 시험지 갖고 왔어요. 자, 풀었어요. 내신 수준이 딱 교과서만큼 100점. 여기는 출처도 모의고사보다도 여기는 내신 교과서만 딱 공부하면 100점 맞아. 그럼 어떻게 되느냐? 수능 점수를 못 맞아요. 그렇게 공부하면 어떻게 수능 점수를 맞습니까? 학교 시험이 그렇게 나오면 애들이 그 이상은 공부를 안 하게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환경의 지위를 받게 되니까. 그래서 수능 최저를 맞추기가 어려워요. 수능 최저를 맞춰야 가는 학교들이 그렇게 많은데 내가 내신 성적이 됐는데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못 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앙고 전교 1등인데 3등급을 못 맞춰서 더 맞추기 힘듭니다. 그리고 현재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의 얘기에 보면 아직까지 수업 분위기 잘 안 잡았어요. 그러니까 의욕은 넘치시는데 제가 그 인재상이나 이런 걸 봤더니 창의적, 자율적 아이들한테 한번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믿고 맡기셨단 말이에요. 안 되죠. 그러니까 요즘 쪽이 요즘 이제 막 이제 압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들어서 죽겠대요. 막 제재가 가야지. 그 얘기는 이제라도 그러면 잡아오겠다라고 이제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잡힐지 안 잡힐지는 솔직히 모르는 상황인데 이런 걸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선택을 하셔야죠.
그래서 창의에 가서 내신을 기반으로 학생부 교과전에 학생부 종합전을 노린 학생이 있다면 절대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묵묵히 공부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학교들을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짧게 이제 제가 이제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 어떻게 가르치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내신 전에는 실용 교재로 하다가 내신 시작하면은 주 메인 교재가 있고 보시면 신화 교재도 풀리고 또 넘겨보시면 학교별로 교재를 또 만들어서 풀려요. 근데 이제 어머님들 언제 다 풀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큰한 연구 저만의 좀 약간 시스템인데 제가 피클 수학이라고 했잖아요. 피클 수학이 뭐냐면 피클 수학이라는 거는 10명, 20명 한 교실에 모아놓고 알바생이 관리하는 클리닉. 이게 제일 싫어요. 애들 던져놓고 알아서 자습해. 알바생이 있어요. 나중에 알바생하고 같이 떠들면서 놀아요. 나갑니다. 알바생이 철저히 관리. 애들 다 잡았어. 친구를 잡고. 네. 그럼 못 봅니다. 담임 선생님 주관에 1대1 학생의 필요한 부분만 질문받고 보충해줘. 제가 만든 이름입니다. 프라이빗 클래스에서 피클. 그래서 시스템을 지칭하는 말이며 지세 피클 수학에서는 시행하고 독자적인 맞춤형 시스템. 제가 적고서도 좀 창피하네요. 그래서 넘겨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케줄에다가 수업 외 시간 애들이 이렇게 적어요. 와서 애들하고 1대1 하는 거예요. 저 이 부분은 모르겠어. 이 부분 설명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이때 왔을 때 아까 제가 메인 교재 말고 그 학교별 교재나 그다음에 심화 교재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때 다 질문 받아줘요. 수업 시간 질문 다 받는 시간이 없잖아요. 이때 다 질문 받아주기 때문에 애들이 이때 와서 다 질문하고 다 후화를 하고 가다가 이런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그리고 애들이 잘 나왔네요. 애들이 이제 빠른 성격으로 대비해서 항상 동영상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요. 얘가 또 요구하면은 동영상에 다시 찍어놨다고 다시 개념을 하고 싶어요. 또 이메일로 보내주고 또 공부하고 질문하고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등학교를 가는 이유가 대학교 가기 위해서 있는 거니까 대입전형을 잘 아셔야 되는데 자리라는 게 대단한 걸 아시는 게 이게 뭔지는 어느 정도 이렇게 감이 있으셔야 되는데 그게 감 잡기가 저도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설명이 많이 들어서 그러면 머리가 멍해져요. 그래서 굵직하게 또 알기 쉽게 비유 들어가면서 그래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내일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혹시 오실 분들은 저기 다시 한번 동영상에 내일 날짜에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수고하신 원장님께 박수 한번. 자, 김영민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내일은 대입 관련해서 설명회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안 원장님, 잠시 기다려주세요. 안 원장님 또 20쪽은 또 전문가시다 보니까 한 말씀 부탁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세부적인 상담 필요하시면요 6층에서 준비되어 있으니까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가대 수학학원 원장 안성훈입니다. 오늘 초대를 받아서 와가지고 저는 뭐 따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온 게 아니라 상담을 드렸던 어머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짧게 학원 선택할 때 팁을 하나 드리고 가려고 지금 이렇게 나왔고요. 그 어머님들이 상담을 오셔가지고 가장 많이 이렇게 하시는 게 그냥 아무 준비 없이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냥 뭐 은행 들렸다가 그냥 올라오시던가 아니면 뭐 네일 아트 받으시다가 그냥 올라오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제가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특히 학원을 결정을 하면은 지금 아이들 하고 있는 교재 있잖아요. 학원 교재가 됐든 아니면 지금 개인적으로 뭐 공부를 하고 있는 교재들을 꼭 지참하셔가지고 상담을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봐야 이 학생이 지금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고 오답을 체크를 하는지 아니면 뭐 연습장에다 문제를 푸는지 특히 그리고 수학은 무조건 연습장에다 풀어야 되는데 책에다 푸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책에다 풀면 뭐가 안 되냐면은 나중에 복습을 안 돼요. 아니면 선생님들이 뭐 책에다 이렇게 써주는 것도 나중에
복습이 안 되기 때문에 연습장에다 무조건 풀리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냥 짧게 그냥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꼭 공부했던 교재를 꼭 지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좀 더 자세하게 그 아이에 대해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거는 조금 한번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저도 이제 앞으로 이제 수능 끝나고 하면 저희 학원에서 뭐 설명회를 계속 할 예정인데, 저도 솔직히 이게 카페 활동을 하면서 저희 학원에 대한 막 이렇게 저희 학원 잘났습니다 저도 하고 싶거든요. 저도 막 홍보하고 싶고 막 그런데 그걸 저도 억누르면서 지금 최대한 어머님들한테 지금 그런 거 그 정보 같은 거를 좀 많이 공유를 해드리고 싶어서 노력 중인데, 앞으로도 조금 지켜봐 주시면 제가 뭐 아는 범위 내에서는 계속적으로 좀 어머님들한테 팁을 많이 드릴 생각이에요. 앞으로도 조금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오늘 1차 간담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